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아시아의 동지들을 환영합니다. 저보고 격려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몇 마디 준비를 했는데 별로 할 일도 없는 사람이 격려를 한다는 게 좀 주저넘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오랜 그 투쟁의 역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도 물론 변화해야 되겠지만은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또 중국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의 관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독일이 나치가 유럽 전체를 점령하고 있을 때 여러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치 권력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지스탕스 운동은 독일 점령한 여러 나라에서 각자 자기네 입장에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주 오래된 옛날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레지스탕스 운동의 가장 맹렬한 운동을 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이 됐는데 얼만큼 동원이 됐느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네 말로 아르미아 가라지아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홈 아미야. 정규 군대가 아니에요. 사설 군대지. 사설 군대가 저항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 동원이 됐냐면은 40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치를 퇴치하기 위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원된 사람들이 40만 명이 상시로 나치를 향해서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불란서의 경우, 불란서도 격렬하게 투쟁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불란서는 상시 20만 명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30만 명까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원된 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동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의 경우, 여기도 격렬하게 싸운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상시 10만 명이 준비되어 있었고 필요할 때는 25만 명까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동지들, 여러분들도 이런 투쟁을 여러분 나라에서 하고 계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위스의 한 종교 지도자가 이 레지스탕스 운동, 유럽의 각 나라에서 운동하고 있는 레지스탕스 운동의 지도급 사람들을 비밀리에 나치의 정보기관을 피해서 비밀리에 이 사람들을 제네바에 불렀습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동시에 히틀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유럽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포스트 히틀러의 유럽은 하나의 유럽이 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 유럽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치와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미래의 유럽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각자 나라에서 우리가 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미래의 아시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비전을 잊지 말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우리의 투쟁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유럽의 레지스탕스 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역사는 냉전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서가 갈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 갈라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하며 우리가 우리 사회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보장하며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1975년에 헬싱키 합의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외교 문서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조약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력은 없지만은 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반영한 하나의 뜻으로서 헬싱키 합의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면서 유럽의 상호 협력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자기네가 산천을 냈습니다. 유럽의 35개 나라의 수상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포드 대통령도 서명을 했고 소련의 솔제르진도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동그라파 출신 사람들은 이 합의문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드 대통령 용감하게 거기에 서명을 했고 이 과정을 역사적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깨진 그런 인상은 있긴 합니다만은 유럽 사람들의 평화와 상호 협력을 위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꿈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프로세스가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신 아시아의 동지들의 이 오신 것을 기념으로 하나의 이건 소울 프로세스라 그럴까요? 헬싱키 합의라 그럴까요? 당장 오늘 이루어지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아시아 사람들의 서울 프로세스 혹은 뭐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여기서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세스에 중국이 가담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가담을 어떻게 하게 했냐? 8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두부체크가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Socialism with a human face. 그러나 프라하의 봄의 꿈은 깨졌습니다. 60년대는 헝가리 민중들이 소련 군대에 저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문을 열어서 많은 헝가리 사람들이 미국에 피난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역사적으로 점령군 소련군에 저항을 하고 희생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1945년 12월 신의주 학생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 무서운 소련이 헬싱키 프로세스에 가담을 했습니다. 부친이 깼습니다. 우리가 가령 서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중국과 김정은이, 우리가 미워하는 김정은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 서명을 하고 아시아의 상호협력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의 위대한 딴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동경에 어떤 서점에 들어가서 우연히 일본 여자 기자가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책을 봤어요. 저는 위구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비단길 실크로드로만 생각을 했고 한번 꼭 가고 싶은 나라로 생각했는데 위구르라는 나라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그 책을 읽고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몰랐을까? 일본 여자 기자는 갔다 와서 책까지 썼는데 우리 특파원들은 밥 먹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그때부터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위구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찾아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이 정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생기고 아시아의 상호협력과 안전보장,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배꼽만 쳐다보고 우리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여러분들 우리들을 채찍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훌륭한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런 프로세스가 생겨서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